나는야 챔피언리. 여러분을 스포츠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아까부터 싸워라 이렇게 응원을 하는 건가요? 챔피언리가 오늘 몸으로 검으로 상대방과 겨루는 경기를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습 차원에서 경기하고 있었죠. 진짜? 그럼 예습 차원으로 했던 경기는 뭔가요? 칼싸움, 닭싸움, 팔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 졌어요. 그랬어요. 하지만 굉장히 재밌었겠군요. 그런데 말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몸으로, 검으로 싸우는 그런 경기는 말이죠. 유도, 레슬링, 펜싱, 검도, 씨름, 태권도 이런 격투 스포츠였습니다. 격투 스포츠요? 그냥 싸우는 거 아닌가요? Oh, no. 마구마구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어떤 스포츠보다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규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운동이 되겠죠. 오늘은 1대1로 승부를 겨루는 격투 스포츠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그럼 탐구 파워! 준비됐나요? 네, 챔피언님. 너무너무 아파. 순호야, 무슨 일이야? 어디 다친 거야? 누구랑 싸운 거야? 싸운 게 아니라 격투 대회를 하길래 나갔는데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 거야. 아니, 덩치도 큰데 왜 맞고 다녀? 도대체 무슨 격투 대회였는데 그래? 모래판이라서 씨름하는 줄 알았는데 글쎄 스모 대회였어. 하마가 큰 엉덩이로 밀쳐서 나가 떨어졌지 뭐야. 하마면 네 몸무게보다 2배는 더 나갈 텐데 몸무게에 따라서 나눠서 경기했던 거 아니야? 스모는 몸무게로 나누는 체급이 없어. 기술로만 단계를 나누거든. 뭐가 그렇게 복잡해? 우리가 가서 복수해주자. 그래, 그게 좋겠어. 아비야, 덤벼. 순호를 대신해서 복수해주마. 얘들아 고마워. 대체 무슨 종목으로 대결을 할 거야? 이렇게 막 내리치면 되잖아. 아비야, 주먹으로 때리면 안 될까? 격투 종목마다 규칙이 다르잖아. 그래? 힘만 세면 이기는 거 아니야? 근데 격투 종목 규칙이 어떻게 다른데? 그거야 나도 잘 모르지. 우리 이러지 말고 챔피언리한테 물어보자. 그러자. 순호 괜찮아요? 아니 씨름 대회 이제 알고 나갔는데 스모 대회 나갔다면서? 제가 그만 헷갈려서. 근데 씨름과 스모는 같은 스포츠 아닌가요? 그래 보이죠? 자, 모래장에서 승부를 겨루는 것은 맞으나 그 승부를 겨룰 때 그 결정 방식, 누가 이기느냐, 누가 지느냐 이 결정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죠. 자, 잘 모르겠으면 이번 시간에는 몸으로 겨루는 여러 나라의 전통 운동에 대해서 한번 쭉 훑고 넘어가는 게 좋겠군요. 먼저 우리나라의 씨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씨름 경기하는 거 봤죠? 자, 특이점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거죠.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삿바라고 합니다. 어디에 맸나요? 허리에 맸고 넓적다리에 맸죠. 자, 이 다리와 허리에 맨 이 삿바를 움켜쥐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힘과 기술력으로 상대를 쓰러뜨려서 승부를 결정짓지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릎을 꿇습니다.
자, 무릎을 딱 꿇고 오른쪽 어깨, 나의 오른쪽 어깨와 상대방의 오른쪽 어깨를 착 밀착시킨 다음에 여기 삿발을 확 움켜쥡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지금 무엇이라고 하고 있죠? 심판, 삿바가 너무 헐거워요. 이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삿바가 너무 헐렁하게 되면 커다란 힘을 써야 상대방을 밀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짱짱해야 된다는 것이죠. 쫀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래서 처음부터 기싸움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씨름이 되겠습니다. 씨름 경기에서 들배지기로 이길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들배지기가 뭐예요? 라떼는 말이죠. 이 들배지기 하나로 제가 100명의 씨름 선수를 넘어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자, 들배지기란 허리 기술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으악 하고 들지요. 상대방을 어디다가 척하니 올려놓을까요? 바로 자신의 배 위에다가 척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잇 하면서 옆으로 쓰러뜨립니다. 에잇 에잇 하고 옆으로 넘어뜨리는 기술이 바로 들배지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퀴즈! 씨름에서 말이죠. 체격이 클수록 반드시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저처럼 체격이 크면 유리할 것 같은데요. 뭐 꼭 그런 것만은 삑 아닙니다. 자, 여기 씨름에서는요. 몸집이 상대적으로 작아도 상대방의 힘을 역으로 이용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답니다. 옛날에 이만기라는 씨름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만기 선수는요. 다른 선수들보다 체격이 작았어요. 그래도 천하장사 만세 세상에 우승을 47번이나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선수는 기술이 아주 뛰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이만기 선수를 뒤집기 기술로 이긴 사람이 바로 강호동 선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은 일본의 전통 운동 스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삿바나 또는 손을 딱 잡고 밀어뜨리거나 또는 잡아당겨서 모래판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또는 쓰러뜨리면 이기는 경기가 바로 스모가 되겠죠. 그런데 이 스모는요. 몸무게로 체급을 정하지 않고요. 기술력으로 등급을 1등급에서 6단계까지, 그러니까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등급을 매긴답니다. 그러니까 몸무게는 얼마든지 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자그마치 100kg이나 넘는 몸무게를 가진 스모 선수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럼 몽골의 부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후는요, 경기장이 없습니다. 그냥 초원에서 이루어지는 경기가 되겠고요. 또 체급도 없어요. 그리고 나이 구분도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세 번 경기를 해서 뭐 2번 이긴 사람이 이긴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단판승입니다. 딱 한 번만 싸우게 되겠고요. 이 상대의 이 무릎 그리고 상체가 땅에 닿으면 이기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긴 팔에 그 상의를 입고요. 가죽으로 된 신발을 신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스페인의 전통 운동인 루차 카나리아를 보겠습니다. 이 루차 카나리아 하면 카나리아 원주민이 떠올라야 됩니다. 카나리아 원주민들의 전통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발 이외의 신체 부위가 땅에 닿으면 이깁니다. 예, 남녀 경기가 있고요. 또 단체전도 있다고 하죠. 자, 스위스의 슈빙겐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슈빙겐은요, 정말로 친근감이 좀 가슴에 탁 와 닿는데 이유는 우리나라 씨름처럼 우승자에게 황소를 주었답니다. 황소 타고 가면 참 재밌겠는데. 자, 이 슈빙겐은요, 양쪽의 어깨가 땅에 닿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닮은 듯 다른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닮은 듯 다른 어떤 종목이 있는데 힌트가 있습니다. 닮은 듯 다른 두 종목, 이것은 무엇일까요? 색깔 힌트 있습니다. 짜잔!
자, 색깔 힌트 나갑니다. 이 두 종목은 파란색과 흰색 또는 파란색과 빨간색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라떼는 말이죠. 이렇게 힌트가 나가면 척하면 척이었는데 좋아요. 자, 그러면 더 드릴게요. 요거 도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복의 색, 유니폼의 색과 관련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알겠어요. 파란색과 흰색은 유도의 도복 색깔이에요. 파란색과 빨간색은 레슬링의 유니폼 색깔이죠. 맞습니다. 그 두 운동은 말씀하신 것처럼 유도와 레슬링이었습니다. 이거 힌트 여기도 있잖아. 스포츠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죠. 스포츠 그것이 알고 싶다. 저는 진행을 맡은 MC 케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도와 레슬링 전문가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닮은 듯 다른 듯 유도와 레슬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복 색깔이 파란색과 흰색인 유도는 어떤 스포츠인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도는 두 명의 선수가 매치기, 누르기, 조르기와 같은 기술로 상대의 허점을 찔러 승패를 겨루는 운동입니다. 잠깐만요. 매치기는 생소한데 어떤 기술을 말하나요? 매치기는 상대편의 자세를 무너뜨린 다음 기술을 걸어서 던지거나 쓰러뜨리는 기술을 통틀어 말하는 거죠. 유도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기술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술인가요? 덜 아프게 떨어지는 방법, 낙법입니다. 유도 경기를 보면 한판, 절반, 유효 이런 말을 쉽게 접하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모두 유도의 대표적인 판정 기준을 말하는데요. 한판은 말이죠. 상대 선수의 등이 매트에 닿도록 완벽하게 맺히거나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자세의 상대를 어깨 높이로 들어 올렸을 때, 상대가 2번 이상 바닥을 쳐서 기권 신호를 보냈을 때,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기를 했을 때 한 판이 선언됩니다. 한 판을 얻으면 바로 경기가 종료돼요. 절반은 한 판보다 기술이 조금 작게 들어가거나 불완전하게 성공했을 때 주어져요. 유효는 매치기 기술이 부분적으로 성공했을 때 주어지죠. 유도는 순간적으로 승패가 뒤바뀔 수 있는 한판이라는 점수 제도가 있어서 단 1초도 방심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유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는 레슬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슬링은 아주 오래된 스포츠 종목 중 하나라고 들었는데요. 그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건가요? 이집트와 같은 고대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레슬링은 적이나 맹수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생존 본능에서 출발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호! 유도와 달리 레슬링 선수들은 파란색과 빨간색의 유니폼을 입던데 어떻게 입는 건가요? 선수들은 위아래가 하나로 연결된 옷을 입고 흰색 양말에 가죽이나 고무로 만든 신발을 신어요. 그럼 레슬링은 어떻게 하는 운동인가요? 레슬링은 주어진 시간에 두 명의 경기자가 손으로 상대 선수의 몸을 감아서 돌리거나 양쪽 어깨를 매트 바닥에 대는 방식으로 승부를 가리는 운동이에요. 레슬링 경기를 지켜보면 파테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파테르는 뭔가요? 경기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선수에게는 벌칙으로 파테르가 주어져요. 벌칙을 받은 선수는 매트 중앙에서 양 무릎과 양손을 댄 상태로 엎드린 자세를 취하는데 그 뒤를 상대 선수가 잡은 자세를 파테르라고 해요. 유도와 레슬링은 한시도 방심할 수 없고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라는 걸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유도와 레슬링 전문가분들 감사합니다.
유도와 레슬링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왔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도 선물을 드려야죠. 자, 검을 사용하는 운동, 펜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사의 스포츠라고 하죠. 챙챙챙. 펜싱 경기를 보면 앙가르드, 프레, 알레라고 하던데 무슨 뜻이에요? 그걸 들었단 말입니까? 그 어려운 말을 알려드리죠. 앙가르드, 프레, 알레 전부 다 프랑스어입니다. 즉, 이 펜싱은요, 프랑스의 검술로부터 유래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프랑스어가 쓰이게 되겠습니다. 먼저 앙가르드. 앙가르드는 준비 자세를 앙가르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준비 자세. 싸우기 전에 준비 자세. 이게 바로 앙가르드입니다. 자, 이렇게 선수가 준비 앙가르드 자세를 하고 있으면 이제 심판이 이야기를 합니다. 프레.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준비라는 뜻입니다. 자, 준비됐죠? 그 다음 심판이 이렇게 얘기하죠. 알레라고 말이죠. 알레는 가자, 시작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앙가르드, 프레, 알레, 칙칙칙칙.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펜싱의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펜싱은 어떤 스포츠일까요? 기다란 검으로 찌르기를 하거나 또는 베기, 찌르기와 베기는 이거죠. 이것이 찌르는 것이고 이것이 베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동작으로 해서 점수를 얻고 승부를 겨루는 운동이죠. 자, 눈 깜짝할 사이에 칼끝이 짜자자잔 오고 가기 때문에 이것을 눈으로 전부 다 판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판정기가 사용이 되어서 여기에 점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펜싱 선수들이 입는 펜싱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섬유 가운데 아주 유명한 합성 섬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케블라라는 것입니다. 자, 케블라 합성 섬유는 어느 정도로 쓰임새가 많냐면 방탄조끼 있죠? 방탄조끼에도 들어가고요. 또 그 군용 헬멧에도 이 케블라라는 합성 섬유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압력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칼이 구부러질 정도로 이 압력을 주어도 절대로 뚫리지 않는 그런 합성 섬유가 되겠고요. 따라서 칼에 찔려도 선수들은 안전하게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여기 보이시죠? 펜싱복에는 전기선이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칼이 여기에 닿게 된다면 전선을 통해서 아까 보았던 여기 전광판에 전기 판정기에 정보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외에도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강철이 여기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자, 칼에도 마레이징이라는 강철이 쓰이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경기를 보다 보면 블레레, 에페, 그리고 사브르라는 그 경기 종목을 귀에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검에 따른, 이 종목에 따라서 검이 달리 쓰이는데요. 그 검에 따른 공격 부위도 역시 다르게 되겠습니다. 이 빨간 부분이 바로 각 종목에 따른 공격 부위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다르죠? 플레레는 가장 가벼운 검으로 싸우게 되겠고요. 에페는 플레레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검으로 경기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고 가벼운 칼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사브르라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슷한 운동, 검도도 한번 볼까요? 검도는 죽도라고 부르는 대나무로 만든 검을 이용해서 상대를 때리거나 찔러서 얻는 점수로 승부를 겨루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검도는요, 우리나라의 검술이 일본으로 넘어갔고 일본에서 이 검술로 스포츠로 체계화된 뒤에 다시 우리나라로 온 그런 스포츠가 되겠죠. 초단부터 9단까지 등급이 매겨져 있고요. 무엇보다도 예의와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보시는 것처럼 머리 그리고 다른 주요 몸을 잘 가릴 수 있는 도복을 입게 되겠는데요. 머리와 목과 허리를 공격당하기 때문에 이 도복을 입어야 선수들을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죽도를 이용한 공격은 죽도의 바로 요 부분으로만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죽도를 잘 보시면 대나무를 4등분해서 쪼개고요. 그것을 이렇게 묶어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선수들의 몸을 보호하는 이 장비들을 호구라고 합니다. 호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머리와 얼굴을 보호해주는 호면, 그리고 갑, 호환, 갑상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다음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이겁니다. 이거. 자, 따다랑 따라랑. 자, 그럼 특파원을 한번 불러볼까요? 판다 특파원. 자, 오빠. 백문이 불여일견.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는 것이 확실하죠? 제가 직접 복싱 선수가 된 것처럼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복싱 국가대표 선수의 도움을 받기로 했는데요. 복싱에서 이렇게 발차기를 할 수 있나요? 복싱에서 발차기를 하면 반칙입니다. 복싱은 허리 윗부분, 몸통과 얼굴을 공격해 승부를 겨루는 운동이거든요. 잠깐만요. 판다 특파원, 트렁크 안에 보호대를 입었나요? 아니요, 아직. 보호대뿐만이 아니라 복싱을 하려면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 마우스피스를 꼭 해야 되는데요. 아마추어 선수는 윗옷을 입고 헤드가드도 써야 합니다. 그럼 복싱은 어떤 스포츠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싱은 주먹을 이용해 상대의 허리 윗부분을 공격하는 스포츠인데요. 몸무게로 체급을 나누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 실패하면 시합이 무효가 됩니다.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복싱과 비슷한 스포츠를 알아보기 위해 무에타이와 킥복싱 선수를 만났는데요. 먼저 무에타이는 어떤 스포츠인가요? 무에타이는 고대 군사 무술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태국의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은 운동인데요. 주먹, 팔꿈치, 무릎, 발을 이용하여 다양한 공격 기술을 펼칠 수 있죠. 킥복싱은 무에타이를 많이 참고했다고 들었는데요. 정말인가요? 그렇습니다. 킥복싱은 무에타이에서 유래된 타이식 복싱에서 위험한 기술들을 많이 제한하여 일본식으로 규칙을 바꾼 격투기인데요. 주먹, 발, 팔꿈치, 무릎을 이용해 공격할 수 있죠. 네, 자세하게 설명해줘서 고맙습니다. 복싱, 무에타이, 킥복싱 모두 링 위에서 치열하게 겨루는 멋진 스포츠였네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도 이런 격투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당구 뉴스 판다 특파원이었습니다. 즐겁고 알차게 퀴즈를 푸는 시간이죠. 스포츠 빅리그 퀴즈 쇼. 예선전 진행을 맡은 저는 MC 탐구예요. 오늘은 특별히 전통 무술의 스포츠로의 변신에 관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예선전 문제라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죠? 잘 듣고 맞춰주세요. 그럼 첫 번째 문제 지금 바로 나갑니다. 이 스포츠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는데요. 현재 세계 각국에 한국의 e스포츠 지도자들이 진출해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e스포츠를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는 뭘까요? 라피도가 자신 있게 눌렀네요. 정답은요? 정답은 태권도입니다. 태권도! 정답입니다. 태권도의 태는 밥다. 권은 주먹과 싸움. 도는 이치와 규율을 의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나갑니다. 이 스포츠는 권법과 검수를 연기하듯 표현하는 건데요.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연기하는 것과 같은 체급의 선수끼리 자유대련으로 승부를 겨루는 것으로 나뉩니다. 중국의 대표 전통 무술인 이 스포츠는 뭘까요? 워프, 정답은요? 정답은 우슈입니다. 우슈, 정답입니다. 우슈는 중국어로 무술을 뜻하는 말로 중국 정부 수립 이후 체계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고 베이징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나갑니다.
이 스포츠는 맨손의 무술이란 뜻인데요. 태권도와 도복이 비슷하고 품새 종목과 겨루기 종목으로 나뉘는 것이 비슷합니다. 공격할 때 실제 타격을 하지 않고 손이나 발이 상대의 몸으로부터 5cm 안에서 멈춰야 득점이 인정되는데요. 일본의 대표 무술인 이 스포츠는 뭘까요? 순호, 정답은요? 정답은 가라테입니다. 가라테! 정답입니다. 기존 가라테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유로운 타격을 허용하는 극진 가라테가 만들어졌는데요. 일본에서 열린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스포츠 빅리그 퀴즈쇼 예선전. 지금 세 도전자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결승전에 진출할까요? 예선전 마지막 문제. 지금 바로 나갑니다. 이 스포츠는 무술에 춤, 음악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브라질의 대표 전통 무술인데요. 16세기 브라질의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숲을 속에서 몸을 낮춘 채 현란한 발차기를 익힌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현란한 발기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스포츠는 뭘까요? 라피도가 신중하게 버저를 눌렀는데요. 이 문제를 맞히면 결승 진출합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카포에라입니다. 카포에라! 정답입니다. 라피도가 스포츠 빅리그 퀴즈쇼! 어려운 예선전 문제를 잘 풀고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축하해요. 좀 느리지만 정확하게 실력 발휘할게요. 와우, 축하합니다. 라피도 드디어 스포츠 빅리그 퀴즈쇼 결승전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나는야 챔피언리, 제가 내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만 우승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이 스포츠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전통 무술인데요. 유연하고 춤을 추는 듯한 율동적인 동작으로 상대를 공격하다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우아함과 품위를 갖춰 부드러워 보이지만 엄청난 유연성과 힘을 품고 있는데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이 스포츠는 뭘까요? 정답은 태권입니다. 와우! 축하합니다. 축하해. 드디어 우승을 차지하셨습니다. 자, 그럼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나무늘보 가문의 큰 영광이네요. 기분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말이 아주 빨라졌어. 아니, 벌써 끝날 시간이 되었네요. 자, 다음 시간엔 무엇에 대해서 배울까? 더 멀리, 더 높이, 더 빨리. 이것이 중요한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육상과 체조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싸워라싸 힘내라 힘 야우!